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우리 호박님들 이번 겨울 건강하게 나고 계시죠? 올겨울에는 겨울룬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수피를 이용해서 겨울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론 수피도 볼 거고요, 수피 외에 겨울룬을 가지고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들, 나무들이 어떤 겨울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까 해요. 겨울룬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의외로 나무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주 자그마한 기관이어서,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쉽지는 않지만 특징적인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친구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겨울룬 공부에 앞서서 우리가 나무의 생장 방식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고정생장, 자유생장, 유한생장, 무한생장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생장 방식에 따라서 겨울룬이 달리는 위치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룬 본격 공부하기 전에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무들의 생장 유형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생장 방식이 정확히는 두 개씩 짝을 짓습니다.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이 서로 대비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유한생장과 무한생장이 서로 대비되는 말이에요. 고정생장, 자유생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정생장은 전년도에 만들어진 겨울룬만큼만 생장한다는 겁니다. 겨울룬 안에 있는 딱 그만큼만 생장을 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마디만 생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정생장이고요. 자유생장은 겨울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또 다시 눈을 만들어서 여러 번 생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겨울룬 잠깐 말씀드릴 때, Q&A 시간에 말씀드릴 때 겨울룬이라고 하는 말이 엄밀히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자유생장하는 나무들 때문에 그래요. 자유생장하는 나무들은 겨울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름이나 가을에도 또 눈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해 겨울룬에서 만들어진 잎을 추엽이라고 하고요, 봄잎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겨울룬이 다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자라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잎은 하엽이라고 하거든요. 여름잎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눈은 사실 겨울룬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눈인 거죠. 아무튼 자유생장은 눈을 한 해에 여러 번 만들기 때문에 생장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생장에 비해서. 고정생장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엽수들이 대부분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참나무 종류들이 대부분 고정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는 나무들, 포플러 종류들이나 버드나무 종류들, 자작나무 종류들, 이런 친구들은 자유생장을 해요. 그러면 유한생장, 무한생장은 또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유한생장, 무한생장은 생장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줄기 끝에 정화를 만들어서 생장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정화를 만들지 않고 계속 생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한생장과 무한생장을 나눕니다. 아무래도 줄기 끝에 눈을 만들면 더 이상 그 눈을 만드는 동안에는 생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장이 유한하게 되는 거고요. 무한생장은 계속 츠가만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곁눈만을 만들면서 계속 줄기는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고정생장, 자유생장 중에서 자유생장을 하는 친구들이 무한생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자유생장을 하면서 유한생장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생장을 하는 경우에는 무한생장은 할 수 없어요.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들은 항상 유한생장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생장을 조합을 해보면 고정생장하면서 유한생장하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좀 많아요.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참나무 종류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숲 면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정생장에 유한생장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유생장에 유한생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단부에 눈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 눈을 꼭 겨울에 한 번만 만드는 건 아니고 연중 눈을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보는 나무들 중에는 은행나무, 낙엽송, 포플러 종류들, 이런 종류들이 자유생장하면서 유한생장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생장에 무한생장하는 나무들도 꽤 흔한데요. 아카시나무나 버드나무 같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다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잘 자라는 나무들이죠. 1년 내내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과 관목류들을 포함한 관목류들이 이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생장의 무한생장은 이론상 불가능한 그런 조합이에요. 고정생장을 하는 나무는 항상 유한생장만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은 1년에 눈을 몇 번 만드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무한생장과 유한생장은 정단부의 정화, 끝눈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무의 생장을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는 서로 조합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생장 패턴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무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린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소나무 겨울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겨울눈이 가지 끝에 이렇게 튼실하게 모여 있죠. 이런 형태로 아주 튼튼한 친구들이 여러 개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일단 유한생장을 하는 나무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호박님들 잘 아시듯이 침엽수들,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침엽수들은 거의 대부분 고정생장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딱 눈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이 눈이 내년에 정확하게 한 번 딱 생장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는 나이 세기가 쉬워요. 요 길이만큼 한 마디가 1년 자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나무를 보시면 저 아래쪽부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7살 된 소나무네요.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딱 눈을 만드는 그런 나무들을 고정생장하는 나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지 끝부분에 정화를 만드는 이런 생장 방식을 유한생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나무는 고정생장을 하면서 유한생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침엽수들은 거의 대부분 고정생장에 유한생장을 합니다. 단 예외도 있죠. 이제 낙엽을 떨구는 낙엽송 있잖아요. 일본 이깔나무라고 부르는 그 친구는 유한생장을 하긴 하는데 자유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마디를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깔나무는 마디수를 세어서 나무 나이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가지 뻗음이 시원시원한 나무가 한 그루 있죠. 이 나무는 오동나무예요. 아마 참오동나무겠죠. 지금은 뭐 꽃이 없어서 정확히 오동인지 참오동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참오동나무일 겁니다. 참오동나무가 훨씬 더 흔하거든요. 이 참오동나무는 빠른 생장 속도를 보이기로 유명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그 오동나무가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해서 시집을 보낸다라고 해서 이제 오동나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크게 자라려면 아무래도 자유생장, 무한생장이 훨씬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이 오동나무 종류들은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을 합니다. 자유생장, 무한생장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이 오동나무예요. 지금 가지 끝을 보시면 오래 자라다가 죽은 가지가 있죠. 가지 끝에 눈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겠고, 무한생장을 하다 보니까 자라던 마지막 줄기가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눈, 이거는 옆흔이고요. 이파리가 떨어진 자국이고, 요 위에 있는 게 눈입니다. 요 작은 눈 중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 츠가가 이제 내년에 정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가지마다 지금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지가 말라 죽고 옆에 있는 츠가가 정화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오동나무는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굉장히 여러 마디를 만들고 눈을 계속 만들면서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동나무는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라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를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나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유한 생장을 하는 나무인지 무한 생장을 하는 나무인지 애매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찔레가 빨간색 열매를 달고 있어요. 이 장미과 관목류들은 대부분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을 하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찔레도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에 속해요.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면 끝부분에 눈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찔레를 살펴보시면 아마 끝부분에 대부분 이렇게 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무한생장하는 나무들이 전형적인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이런 짧은 가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일 길게 자라는 그 줄기는 최대한 끝까지 자라거든요. 그 끝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들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떨어졌네요. 저 부분이 줄기로 자라다가 마지막까지 자라다가 이제 추워지니까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일 근처에 있는 이 눈이 아마 내년에 정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들은 우리가 가정화라고 하죠. 가짜 정화라고 해서 가정화라고 부릅니다. 이 줄기도 길게 자라는 줄기인데 보시면 마지막 끝부분은 이렇게 말라 죽었고 그러면 여기 말라 죽은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눈이 정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눈도 가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짧은 줄기를 보면 끝부분에 눈이 있기는 하지만 유한생장하는 나무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지가 지그재그로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츠가를 만들기 때문에 눈이 이 옆쪽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달리는 눈도 유한생장하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크고 듬직한 눈이 가지 끝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치우쳐 있고 눈도 작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꼭 가지 끝부분에 눈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유한생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갈나무가 한 그루 나타났습니다. 참나무 육형제 있죠. 참나무류는 대표적인 고정생장과 유한생장을 하는 낙엽 화렵수입니다. 겨울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지 끝부분에 아주 튼실한 겨울눈을 여러 개를 만들죠. 참나무들은 보통 이렇게 가지 끝에 눈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정화와 츠가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겨울눈을 가지 끝부분에 아주 튼실하게 딱하니 두고 있다면 그 친구는 유한생장하는 나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참나무류를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참나무 과를 다 참나무류라고 하면 참나무류는 다 고정생장에 유한생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밤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참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하고 다르게 무한생장을 합니다. 특이하죠. 밤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밤나무 가지 끝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갈나무 같이 튼실한 겨울눈을 정중앙에 두지 않아요. 밤나무가 한 그루 나타났습니다. 겨울에 밤나무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이 혹을 찾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무 전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혹들이 마디마디에 있잖아요. 저게 밤나무 혹벌이 만든 벌레 혹이거든요. 밤나무에는 이게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밤나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밤나무는 같은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참나무 속에 속하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이런 나무들처럼 고정생장과 유한생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 끝부분을 보면 거의 말라 죽었죠. 거의 말라 죽었고 뭐 눈이 생기기는 했지만 눈도 쬐끔해요. 다른 가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참나무에 비해서 눈이 훨씬 자그마한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지도 지그재그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 친구가 무한생장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의 겨울눈은 아주 자그마합니다. 유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은, 특히 고정생장에 유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은 1년에 한 번만 겨울눈을 만들기 때문에 눈도 크고 튼실하고요. 그리고 정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은 겨울눈을 좀 늦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장할 때까지 하다가 겨울눈을 만들기 때문에 늦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대부분 말라 죽고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 끝부분이 사실은 가지가 자라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살짝, 지금 보시기에 위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밤나무가 무한생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같은 과에 속하는 데는 어떤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유한생장을 하고 다른 나무들은 또 무한생장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집안이 나뉘어졌겠죠. 밤나무 바로 옆에 졸참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얼핏 보면 뭐 숲이나 이런 것들 비슷하지만 일단 혹이 없고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이렇게 가시면 가지가 지그재그가 아니라 그냥 곱게 뻗어나갑니다. 치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곱게 뻗어나가고요. 가지 끝으로 가면 아주 튼튼하고 큼직한 겨울눈이 여러 개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흔한 나무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아카시 나무가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보통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은 빠르게 자라죠. 이 아카시 나무도 그래서 잘 자랍니다. 가지 끝을 보시면 이렇게 눈이 있기는 한데 아주 자그마하고요. 그리고 눈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무한생장하는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눈이 있더라도 정중앙에 없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츠가인 가정아가 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 뻗음이 지그재그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잔가지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란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무한생장하는 나무들 중에 아카시 나무처럼 끝부분에 말라 죽은 가지를 보기 어려운 나무들이 더 흔해요. 그래서 오동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말라 죽은 가지를 가지고 무한생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보다는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눈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정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치우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나무과의 참나무 속과 밤나무 속이 생장 방식이 다르듯이 버드나무과도 마찬가지예요. 버드나무과도 버드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하는데,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나무가 이태리 포플러거든요. 포플러 속에 속하는 나무들, 그러니까 무슨 포플러라고 부르는 나무들이나 사시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자유생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계속 여러 마디를 만들기는 하는데 유한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 끝에 정단부에 겨울눈을 만들어요. 지금 나무가 너무 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해보면 가지 끝부분에 제법 큰 겨울눈들이 튼실하게 달려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시나무 속, 포플러 속이라고도 하고 사시나무 속이라고도 합니다. 그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자유생장은 하지만 유한생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가장 흔한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가지 끝을 이렇게 보시면 가지 끝이 말라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지 끝도 그렇고 이 가지 끝도 그렇고 하나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죠. 자라다가 겨울을 맞이해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버드나무와 같이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은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다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끝부분에 있는 눈, 이제 말라 죽어 비틀어진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눈이 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걸 가정아라고 하죠. 버드나무 속에 속하는 친구들은 다 무한생장에 자유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속 친구들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는 가지가 길게 늘어진 수양버들입니다. 수양버들 가지 끝도 한번 살펴볼까요? 버드나무하고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저렇게 말라 죽어 있어요. 끝부분이 죽어 있고 마지막 눈은 옆으로 한참 치우쳐 있죠. 이런 형태의 가지 끝 모습을 보이면 그 친구는 무한생장한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겨울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예습하는 형태로 자유생장, 고정생장, 무한생장, 유한생장, 이런 나무들의 생장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언뜻 들으면 왠지 자유생장에 무한생장을 하는 나무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죠. 아무래도 생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숲을 넓게 점유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정생장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마디씩밖에 자라지 못하는 고정생장하는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장점은 대략 어떤 것들로 추정하냐면 일단 안전성에 있습니다. 자유생장과 무한생장을 하는 친구들은 추위가 닥칠 때까지 계속 생장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눈을 만들기 전에. 그런데 이 고정생장을 하는 친구들은 아주 안전하게 이른 시기부터 튼튼한 겨울눈을 만들기 때문에 눈을 못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눈도 굉장히 크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서 겨울을 아주 훌륭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만드는데 아니면 생장을 하는데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여름 이후부터는 에너지를 모아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쪽으로 에너지를 재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고정생장하는 나무들이 더 안전하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눈이 워낙 크고 그 안쪽에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 봄에 싹을 틔울 때 훨씬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경쟁 우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생장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목재가 훨씬 치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나무들을 보면 고정생장하는 나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나무나 참나무 종류들 보면 몇백 년씩 살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고정생장을 하면서 에너지 배분을 적절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뭐 무조건 빨리 자란다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안전하게 자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무들이 자라는 패턴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눈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생장 패턴을 따르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